자, 일산통호 부교재 5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5번 지문부터 8번 지문까지는 일단 5번 지문이랑 8번 지문이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처음 듣거나 생소한 소재를 다루는 글이다 보니까. 반대로 6번이랑 8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볼까요? 흰색이요, 흰색. 자, biologists distinguish two kinds of dissimilarity. 자, analogy는 유사성이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비슷하다. 그래서 생물학자, 그러니까 생물학에서는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개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istinguish를 tell은 말하다가 아니라 얘들아 분별하다, 명확하게 구분하다. 그래서 differentiate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고, 특히 tell, 말하다라고만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분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analogous, 우리가 보통 유사성이라고 얘기할 때 analogy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특히 여러분들 그 국어 문학에 비유적 표현 있죠. 비유, 유가 그 유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거를 빗댈 때 보통 우리가 영어로 analogous라고 하는데, 어쨌든 analogous traits are ones. one은 당연히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traits 가리키는 부정대명사예요. 그래서 analogous traits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고요. 이 that은 당연히 앞 뒤에 동사 있는 거 보니까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 저기 한자로는 상사형질이라고 돼 있는데, 상사성, 즉 상사형질은 어떤 형질이냐면 have a common function, 두 개가 공통의 기능은 있는데, 근데 arouse는 arise라는 자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arouse는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arise 자동사, arouse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거 형태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치사 보니까 저기 자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arose on different branches of the evolutionary tree. 그래서 진화론적 나무에서 다른 나뭇가지에서 발전, 진화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종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종에서 발전을 했는데 같은 기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and are, 얘네가 are, 자 동사 관계절의 동사 to죠. are in an important sense. 그래서 중요한 감각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로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의미로는 not the same organ, 같은 조직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 장기, 기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체상에서 기능과 구조상으로도 좀 다른 데 있는데 근데 기능은 같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보통 analogous traits, 상사형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지금 단어도 지금 제가 same, identical 잡아줬어요. identical은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에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드는 게 the wings of birds and the wings of bees. 새랑 벌은 날개가 있다는 점에선 같은데 좀 다른 종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의 날개랑 저기 벌의 날개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are both used for flight. 근데 기능은 똑같죠. 둘 다 비행을 위해서, 날아다니기 위해서 쓰는 거고, and are similar in some ways.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생겼죠, 날개가. Because anything used for flight. 왜냐하면, 왜 이러냐면,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어떤 것이든 이라고 해석이 되네. 그래서 used for flight는 과거분사구로서 수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주어 has to be built 동사가 되는 거죠. In those ways. 이러한 방식으로, 아니 날아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어져야 될 거야, 형성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는 어느 정도 생겼지만, 하지만 they arose independently. 새가 날개가 생긴 이유랑 그 다음에 벌이 날개가 생긴 이유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하게 서로 진화했다라는 거고, and have nothing in common beyond their use in flight. 그래서 비행을 한다라는 점에서 같은 기능이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 벌의 날개랑 새의 날개 지금 육안으로만 봐도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in contrast, 대조적으로 homologous, 그 homo는 이렇게 같다는, 완전 똑같다는, 동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homologous traits는 이제 상동형질, 서로가 동일하다라는 거고,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서로가 그 날개의 예시와는 다르게 기능은 다른데, but
they descend가 내려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려받았다는 뜻이겠죠. From a common ancestor. 자, 아까는 evolutionary tree상으로 다른 branch, 나뭇가지라고 했으니까 진화론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종인데 얘네는 뭐야? 같은 종이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descended from a common ancestor and hence have some common structure. 그래서 반대로 상사 형질과는 다 반대로 좀 구조가 좀 똑같아요. 비슷해요. That indicates.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 자, 얘도 주격관계 대명사죠. Indicates there being the same organ. 자, 요거 문법 출제 유력합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자, indicate는 뭔가를 드러내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를 드러내는지 알려줘야 되니까 타동사여야겠죠. 타동사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there이라고 해서 지금 소유격을 썼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목적은 누구냐면 얘예요. 그래서 being이 뭐로 쓰인 거냐면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동명사입니다. 그럼 동명사니까 준동사죠. 자, 준동사는 뭐를 갖는다? 동사가 주어 가지니까 준동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이 같은 조직,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좀 똑같이. 그러니까 즉 동문이라고 하죠. 우리 소위 접속사 됐어가지고 that 이런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They are the same organ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접속사 써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근데 접속사를 안 쓰고 얘를 동명사로 때리고 얘를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으로 바꿔서 이렇게 짧게 축약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영작하는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 영작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저거 꼭 별표 치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 그래서 같은 흔한 동일한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보여줍니다. 그들이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문법 하나 봤고요. 자, 그래서 4번 문장에 저 문법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질문은 내용만 잘 기억하세요. 내용이 진짜 어려우니까. The wing of a bat. 자, 그래서 이번에도 날개신데 박쥐의 날개랑 the front leg of a horse. 말의 앞다리래. 말의 앞다리 둘 다 포유동물이죠. 말의 앞다리랑 박쥐의 날개? 서로 생긴 게 다르죠. 그리고 말은 날 수도 없고요. Have very different functions. 그러니까 얘는 달리는 거고 쟤는 나는 거잖아. 기능이 다르죠. 하지만 they are all modifications of the forelimb. 앞다리라는 뜻이죠. 앞다리의 변형이래요. 그래서 말은 달리는데 최적화대로 발전을 하고 박쥐도 포유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박쥐도 앞에가 원래 다리였는데 그게 이제 점차 날개가 됐다라는 거죠. Of the ancestors of all mammals. 포유동물이라고 하잖아. 자, 그래서 요런 게 바로 homologous, 즉 상동성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y share non-functional traits.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non-functional traits예요. 기능적, 그러니까 비기능적, 그러니까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즉 박쥐와 말은 비기능적 형질을 공유한대요. 그래서 가령 the number of bones and the ways they are connected. 그래서 뼈의 개수와 그리고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된 방식과 같은 그런 비기능적 형질. 비기능이라 하면 예를 들면 박쥐의 날개는 나는 데 쓰이는 거고 말의 다리는 달리는 데 쓰이는,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기능과 관련된 역할이 아니라 그런 기능과는 전혀 이제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예시를 들면 딱 우리도 원래 뭐가 있었어요? 인간도 꼬리가 있었죠. 근데 그 꼬리가 진화하면서 퇴화했죠. 그래서 꼬리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뭐만 남았어? 꼬리뼈만 남았잖아. 이런 게 바로 다른 원숭이류, 유인원류와의 인간의 차이, 즉 이런 걸 비기능적 형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동성 형질에서는 서로 그 상동성 형질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뭐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 비기능적 형질을 가지고 비교한다. 알겠죠? 그래서 to distinguish analogy from homology. 그래서 상사성과 상동성을 서로 구분하려면요.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였죠. Biologists usually look at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organs.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큰 틀을 먼저 본대. 그래서 큰 틀을 보고 그리고 focus on their most useless, 가장 쓸모없는, 여기서 property는 재산이 아니라 속성 내지는 특성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쓸모없는 특성에 집중을 한대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잘 봐. 여기 좀 비기능적 형질인데 이게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상동성을 갖고 있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상동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비기능적 형질을 공유하는지만 보면 되겠네. 그래서 비기능적 형질을 공유한다? 그럼 상동성, 그렇지 않으면 상사성.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서술형 내지는 내용 파악 문제로 출제될 거고, 요거는
만약에 객관식 출제되는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 겁나 시간을 오래 쓰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애들 너네 50분을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막 길게 내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잘못 추론하는 학생을 고르시오 하고 선지 막 4-5줄씩 하면 되잖아. 그거 선지를 한 4번쯤에 배치하는 거지, 답을. 그럼 시간을 좀 많이 쓰겠죠. 그런 식으로 내거나 아니면 진짜 어렵게 내거나, 그리고 아니면 서술형으로 결합해서 요약형으로 내거나. 그래서 이 질문은요, 어렵게 출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식으로 출제한다? 그럼 엄청 쉬운 문제가 될 거고, 내신식으로 하면 아까처럼 제가 말했듯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구분을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죠. 자, 16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생물학에서는 유사성을 상사성과 상동성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상동성은 뭐냐면, 상사성은 뭐냐? 공부하실 때 편하시라고 앞글자 이니셜 따서 해줄게요. 얘는 analogous-였죠. 그러니까 A. 그리고 상동성은 homologous-였으니까 H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사성은 유사한 거죠. 뭐가 유사한 거예요? 서로 뭐를 지닌다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된 기능을 공유하지만 정작 어떻게 된 거야? 서로 다른 종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완전 다른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상동성은 서로 기능은 다르지만 동일한 조상에게 공유된 잠깐만, 죄송해요. 서로 기능은 다르지만 동일한 조상에게 기관을 물려받아 서로 공유한다는 거죠, 특징을. 기능은 달라요. 근데 동일한 조상에게 기관을 물려받아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기능을 해요, 안 해요? 기능이 이제 안 되잖아. 구조만 같은 거고. 그래서 구조만 같을 뿐 기능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비기능적 형질이라고 하죠. 모든 생물은 비기능적 형질의 공유 여부에 따라 상동성이나 상사성을 지닐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유사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질적이라는 걸.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기 단어는 안 잡을게요. 단어는 잡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요 지문만, 5번 지문만 그냥 내용만 잡고 유의어는 생략한 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지문 넘어가죠. 자, 6번은 쉬워요. 단어만 좀 잘 외우시면 되겠다. 단어가 좀 생소할 거예요. 자, sea water, 해수는, 바닷물은 contains, 담는데요, 갖고 있대요. An abundance of, 너네 a lot of가 많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a 플러스 명사, of하면 형사야. a lot of가 많은, many, much랑 같은 뜻이잖아. 그러니까 an abundance of도 abundance가 풍부함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되게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양이 많다. 그러니까 abundant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고, plentiful, ample도 되게 넉넉하다는 뜻에서 다른 유의어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닷물은, 그래서 저는 이거 어휘 문제 출제도 되게 유력하다고 봐요. 어휘, 유의어 특히 많이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은 풍부한 양의 다량의 용존산소, 그러니까 용해된 산소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that all, 자 당연히 얘가 선행사죠. 용해된 산소, 용존산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인 줄 알았더니 all marine animals, 모든 해양 동물들이 breathe, 들이마신대요. 뭐를요? 얘를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to stay alive. stay는 자동사고 alive는 그거에 따른 주격 보어죠. 그래서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용존 산소를 계속 들이마셔야 된다는 거죠. It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physics that, 그래서 물리학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개념이 바로 뭐냐면요 라고 하면서 간단한 문법으로 출발하네요. 가주어진 주어. 그래서 이 that은 접속사 되시죠. 자, 그래서 뭐가 확립됐냐? Cold water holds more dissolved oxygen. 그래서 추운 차가운 물이 더 많은 용존 산소를 갖고 있을 수 있대요. Than warm water does. 그래서 이게 전치사 than이 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끔 도치해서 does warm water 이런 식으로 도치하기도 해요. 알겠죠? 여기서 does는 당연히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hold 가리키는 거고 water가 3인칭 단수니까 holds라고 해서 스위치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거 뒤집혀서 도치로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그래서 then does warm water 이렇게 도치할 수도 있어. 저 뒤집혀서 나왔다고 틀렸다고 그 어법 문제 혹시나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this is one reason that.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이유냐면, 자, reason이 뭔지 알려줘야죠. 동격 접속사 되시겠죠? cold polar seas. 폴러는 양극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극, 남극에 있는 이런 차가운 바다는 뭐로 가득 차다? 생명으로 가득 차겠죠. 왜? 차가우니까 용존산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while은 보통 대립할 때, 반면에 tropical oceans, 그 열대지방에 있는 해양들은 are blue. 왜? 그래서 우리 보통 바캉스 떠날 때 동남아나 이런 데 더운 지역으로 많이 가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바다가 이쁘거든요. 그죠? 그래서 푸르고 맑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야? 상대적으로 poorly populate가 거주하다, 거주시키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북적북적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다 적다, 당연히 적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populated는 다른 단어들로 바꾸면 뭐 occupied, 차지하다라는 뜻에서 occupied 같은 거 쓰면 되겠죠. 아니면 이런 거 부정어 조심하세요. 부정어는 함정 조심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이거 밑줄근 어휘 문제든 박스 어휘 문제든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너네 여기 원래 원문은 부정문이잖아. 그러니까 니네 막 이거 외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poorly를 싹 지워. 그리고 이제 뒤에를 바꾸는 거지. 그지? 그래서 populated with는 북적북적이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poorly를 지우면 이 populated with의 반대어인 드문, 희귀한이라는 뜻에서 scarce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are relatively scarce 이런 식으로 하고 어휘 문제 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정어는 함정 조심해. 알겠지? 얘기했다. 틀려면 죽는다. 알겠지? 자, 다음. 따라서, 자, 그럼 지구온난화가 되면 용존산소가 줄겠죠. As global warming raises the temperature of marine waters, 그래서 해양 물의 온도를 올려버려. 그럼 it is self-evident that, 자명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분명한데요. 자, 또 나왔죠. 접속사 that.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will decrease. 당연히 용존산소의 양이 줄어들겠죠. 당연한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다와 관련된 조금 고급 유의어 좀 써놨고요. This is a worrisome and potentially disastrous. 현우해? 어? 로이쌤이 여기를 오라 했다고? 무슨 말이야? 강의 저 1강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현우? 너 강의. 깜짝 놀랐잖아. 왜안 통화해?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참 우려스럽고 잠재적으로는 되게 대참사일 수 있다. 재앙스러울. 당연하지. 지구 온난화니까 난리 날 거 아니야. 거기 있는 애들 다 죽겠죠. If allowed to continue. 자,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면 이 is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랑 비동사가 있을 때는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곤 해요. 그래서 분사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계속 유지되도록 냅둬진다면 이런 뜻이에요. allowed. 그래서 내버려둬진다면 그러면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계속 우리나라 해수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어쩌면 좀 있으면 광어가 양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광어 우럭을 지금 당장 많이 먹어놔야 될 수도 있다. 우리 더 이상 광어를 못 먹거나 아니면 엄청 비싼 음식으로 먹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참 상당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거.
Now scientists have analyzed the data.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쭉 분석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뭐라고 가리키냐면 뭐를 드러내냐면 자, 현재 분석한 수식하고 있죠. Indicating that 이 that은 이 타동사의 목적이니까 접속사 that이고요. 뭐냐면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in the oceans. 자,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the amount. 자, 접속사 that의 절이라고 해서 CS라고 표현할게요. 자, amount는 단수죠. 왜? oxygen이 단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단수 취급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has been declining. 수일치 조심해라. have라고 하시면 큰일 난다. 오션스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해양에 있는 용존산소의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분석했대요.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그것도 뭐 무려 반세기가 넘는, 즉 50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현재 완료 써야 돼요. 무조건. 현재 완료의 시간적 단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the data showed that.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뭐를 보여주냐면요. 자, show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이죠. 접속사 that 오늘 풍년이네 이 질문. 자, the ocean oxygen level has been falling more repeatedly.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자, 그래 용존산소 양이 줄어드는 거 오케이. 근데 용존산소의 양이 줄어드는 게 문제는 뭐보다 더 빠르다? Then the corresponding rise in water temperature.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 그럼 봐봐.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차 함수급으로 이렇게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야? 지수함수급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지. 그럼 여기서 온도를 더 높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용존산소는 더 처참한 수준으로 더 내려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수함수급으로 추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전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정비례하지 않고 용존산소의 양이 더 빨리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태계가 더 망가지겠죠. So falling oxygen level in water have the potential. 자, 이것도 수일치 조심해야죠. oxygen levels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have the potential하고 potential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죠. To impact the habitat of marine organisms worldwide.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전 세계 모든 해양에 있는 해양 생태계의 서식지에 영향을 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 다 영향받는 거야. 그지? And in recent years,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this, 자, 최근 몇 년이라는 시간적 단서 때문에 현재 완료가 나와야 돼. 위에 있는 문장이랑 똑같죠? This has led to more frequent anoxic events. anoxic events라고 하면 이제 산소 결핍. 그러니까 산소가 결핍되는 사건이 몇 번 있어서 계속 그래서 뭐 물고기 폐사하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at killed. 그래서 다 죽이거나 or displaced 다 내쫓았다는 뜻이죠.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Populations of fish, crabs, and many other organisms. 그래서 많은 해양 생태계에 있는 생물들을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고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무섭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용존산소량을 되돌려야 되고 그러려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해양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용존산소가 필요하죠. 근데 이런 용존산소는 해수 온도가 차가울수록 풍부해지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근데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뭐라고요? 온도 상승에 따라
줄어드는 용존 산소의 양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무서운 거죠, 그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 지구온난화로 인한 용존산소량의 급감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더 악화되다, 더 박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단어 deteriorate 그리고 undermine 정도 잡아줄게요. undermine 손상시키다, 더 악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결이 시급하다.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된다. 명령문이 영어로 imperative거든요. 그래서 imperative는 지금 빨리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mperative 정도 단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7번 질문 넘어오죠. 자, 인터넷 강의로 듣는 사람들은 요거 일시정지하고 필기해서 넘어오세요. 자, 바로 7번 질문 가겠습니다. 자, 7번도 6번이랑 별 다를 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래서 6번 질문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단어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어휘 문제로 저라면 어휘 문제 출제할 것 같아요. 아니면 중심 내용 낼 거면 아까처럼 유의어 써가지고 단어 모르는 애들 못 맞추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꼭 유반이어 포함해서 다 외우세요. 자, 카푸친 멍키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카푸친, New World Monkeys. 그래서 새로운 세계 멍키, 별명이겠죠. That 얘네들은 어디서 사냐면 in large social groups. 그래서 거대한 사회적 집단을 형성해서 사는 원숭이들이에요. 그래서 카푸친 멍키는 너네 수능 특강을 포함한 많은 영어 교재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간이랑 좀 비슷해요. 사회성을 갖고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원숭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푸친은 will in captivity, captivity가 포획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갇혔다, 가뒀다라는 뜻이죠. 우리에 가둬놓고 trade with people은 교역하다, 거래하다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너 이거 해줄게, 너 나 이거 해줘. 이게 trade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거래를 하루 종일 한대요. 특히 if food is involved, 먹이가 관련됐으면 이제 서로, 그러니까 쉽게 좀 일본식 은어를 쓰면 쇼부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계속 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원숭이들이 먹이가 있으면 좋아하니까, 그죠? I give you this rock. 내가 너한테 이 돌 줄게. 그러면 you give me a treat to eat. 여기서 treat은 먹을 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탕 같은 간식이나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너네 할로윈 때 treat or trick 이러잖아. treat이 간식이에요. 그래서 먹을 간식을 넌 나한테 줘. 이런 거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give and take 한다는 거죠. If you put two monkeys in cages next to each other.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next to each other. 우리에 넣는데, 왜냐면 captivity, 가둬놓는다 했으니까 우리의 너트에 어떻게 서로가 볼 수 있게 해야 돼. 서로가 볼 수 있어야 이제 이 실험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제시가 돼요. 그래서 서로 인접해야, 서로 보상이 눈에 보여요. 왜? 비교해야 되니까. 내게 쟤보다 낫다, 내게 쟤 거보다 구리다라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서로 인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adjacent 같은 단어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세요. And offer them both slices of cucumber for the rocks. 그래서 돌을 주면 cucumber, 오이를 좀 몇 개 썰어서 준다라고 했대요. They already have. 그래서 원숭이들이 이미 갖고 있는 돌을 준다? 그러면은 오이를 좀 준다. have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they will happily eat the cucumbers. 그러면 이제 오이를 기쁜 마음으로 먹는다라는 거죠. 보상으로 받았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happy는 willingly는 기꺼이란 뜻이에요. 기꺼이. 자, 다음. 근데 만약에 you give one monkey grapes instead. 근데 한 놈한테는 이제 오이가 아니라 이제 둘이 서로 보이잖아, 뭐 받는지. 얘는 오이 주고 얘는 뭐 준대? grapes 대신에 포도를 준대. 근데 이렇게 하고 짝대기 하고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중간에 요거는 삽입구예요, 삽입구. 삽입된 거죠.
그래서 포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는 being universally preferred. 그래서 요거는 얘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만약 현재 분사였으면 통상적으로 be를 좀 생략했겠죠. 그래서 요거는 동명사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동명사. 그래서 여기 그냥 삽입구니까 그러니까 명사구가 이렇게 쭉 온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포도가 널리 선호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는 널리 보편적으로 원숭이들 사이에서는 선호된대요. to cucumber.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전치사 to 쓰는 거예요. 문법 혹시 보니까 조심하세요. A를 B보다 선호하다라는 뜻에서 prefer 쓸 때는요. 너네 A를 B보다 선호하는 거니까 쌤 전치사 than 써야죠 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건 전치사 to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쌤 비교급이니까 than이 아니에요? 가 아니라 prefer는 니네 지금 한자로도 뭐라 했어? 선호라 했지. 선이 먼저 선자야.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난 얘 먼저 딱 고른다. 얘가 난 제일 좋아. 이런 뜻이잖아요. 애초에 prefer 자체에 비교급 표현이 있어요. 애초에 비교급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A를 B에 견주어 봤을 때 난 얘가 더 좋아. 이런 뜻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 to는 뭐뭐에 대비하여, 뭐뭐 견주어 봤을 때라는 뜻에서 쓰인 거니까 A를 B보다 좋아하다라고 했을 땐 than이 아니라 전치사 to 쓴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통상적으로는 오이보다 포도를 더 좋아하죠. 왜냐면 달달하잖아요. 당연히 나 같아도 포도 고르죠. The monkey that is still receiving cucumbers 까지는 주격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요걸 아예 싸잡아서 that is를 생략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 Monkey still receiving cucumbers라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죠? 주격관계대명사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얘가 타동사고죠. 그래서 그거를 오이를 당연히 누구한테? 실험자한테 던지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안 먹는다 이거지. 너나 처먹어 이러고 던져버린다는 거죠. Even though she is still getting paid the same.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근데 너나 처먹어 하고 이제 거절하는 게 그게 영어로 뭐야? reject거든. 받았는데 내가 다시 던져버린다는 뜻에서. 그래서 요거는 throw를 뭐로 바꿀 수도 있다? reject로 바꿀 수도 있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써둘까요? reject 거절하다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 Even though, 비록, she's still getting paid the same amount. 돌 주면 저기 오이 준다 했잖아. 그러면 계속 똑같은 보상을 받는 거지. 그리고 for her effort of sourcing rock. source는 이제 갖다가 구해다 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돌을 구해다 준다는 노력에 있어서 아직도 또 동일한 값어치 있는 보상을 받지만 그리고 so her particular situation has not changed. 변한 게 없잖아요. 상황은 안 변했지.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상황은 얘 자체 상황은 안 변했지. 포도를 받기 시작한 건 얘 상황이 변한 거지. 얘 상황이 변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만약에 비교가 없었다 쳐봐. 그러니까 서로 이 케이지 사이에 벽을 넣어서 얘가 뭐 받는지 모른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폭동 안 일으키지. 얘가 계속 오이 받는 줄 알거나 아니면 얘가 아무것도 안 받는데 나만 받는다 히히 하고 좋아할 테니까. 그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사회적 비교가 없으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안 변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오이를 기꺼이 즐겁게 받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the comparison to another 다른 사람으로의 이 비교가 얘를 열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makes 이 상황 자체를 부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포도 줘. 나 포도가 더 좋아. 이거니까. 그지? 아무리 포도가 더 뭐 값이 더 비쌀지언정 내가 더 좋아하는 건 포도인데.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게다가 she is not now willing to abandon all gains. 아까 던져버린다 했잖아. 이제는 이제 오이 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desert 하면 갖다 버리다는 뜻이야. give up 포기하다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해요. 그 오이 자체를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는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였죠. communicate가 뭐냐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너한테 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의사소통하다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불만족을 실험자한테 표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represent부터 exhibit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문법은 뭐 짜잘하게 몇 개 있었는데 뭐 그렇게 괄목할 만한 중요한 문법은 없으니까 같이 제가 설명한 거에 결부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내용만 잘 기억하면 돼. 사회적 비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정리 바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실험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좋을까? 서로 비교가 가능한 인접한 곳에서 동등한 보상을
공정하게 제공한 거죠. 모든 상황이 동일하지만 비교 대상에게 더 좋아 보이는 보상이 제공되면 불만족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 비교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도록 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 비교를 통해 보상의 공정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통에는 through나 이런 거 혹시 그거 외에도 제목으로 나오면 via 이런 거 알아야 되고요. 사회적 비교는 social comparison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정도 잡고 다음 넘어갈게요. 8번 지문 오세요. 자, 8번 지문은 좀 장문이었어서 깁니다. 잘 보세요. 자, Higher education has grown from an elite to a mass system across the world. 자, 산업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 시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이제 산업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고등교육,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이런 고등교육이 엘리트층, 그러니까 상류층만 누리던 그런 교육에서 이제 매스 시스템, 대중 시스템으로 발전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의무교육이 확산되고 보편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in Europe and the USA, 그래서 산업화를 먼저 겪은 특히 선진국 중에 대표격인 유럽과 미국의 경우는 increased rates of participation occurred in the decad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것도 팽창했죠. 그래서 그에 따라 고등교육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between 2000 and 2014, 그래서 이 14년에 불과 rates of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almost doubled from 19% to 34%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고등교육의 참여율이 19%에서 무려 34%, 전 세계니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34%까지 10년 만에 불어난 거죠. 2배로. Among the members of the population in the school living age category. 학교를 떠날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인구 분포에서 봤을 때 저렇다. 저는 딱 저기에 해당되겠네요. 제가 이제 2012년에 대학을 갔으니까 딱 저도 저기 카운트 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7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등교육의 참여가 the dramatic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이런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has been marked. 마크가 표시하다, 그러니까 특징으로 드러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두드러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두드러져요. By a wider range of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그래서 고등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의 광범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종류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and a more diverse demographic of students.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인상적인 게 이제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계 이런 소수민족들의 대학교 진학률도 되게 높아지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도 되게 다양해지고 그리고 교육기관도 되게 다양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질과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 측면이 되게 풍부해지고 좋아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changes from an elite system to a mass higher education system. 그래서 이런 엘리트에서 대중교육으로 체제가 전환된 게 R이라고 되어 있네. 자, 문법 조심하세요. 시스템이 아니라 changes 복수잖아요. 복수 지금 하셔야 되고 are associated with political needs. 근데 이러한 대중 교육으로의 전환이 뭔가 더 좋고 이게 뭔가 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정치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 정치적인 필요가 결국 뭐냐면 to build 자, to 부정사가 형사 역할에서 need 꾸며주고 있고요. To build a specialized workforce for the economy.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인력을 그것도 뭐 전문 인력을 형성해야 된다. 요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요거고요. 요거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저기 계약학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과 계약을 맺어서 회사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특히 요즘 핫한 게 제약학과, 약과 관련된 코로나 이후로 이런 제약과 관련된 그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을 빨리 충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계약학과로 인해서 가장 붐인 대표격이 크게 세 개인데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두 번째 AI, 인공지능, 그다음 세 번째 반도체. 특히 반도체는 지금 심각하게 인력 수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고급 인력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그냥 학사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대학 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석사, 박사까지 해갖고 깊게 어떤 학문을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게 되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려고 대학들이 혈안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대학들이. 그거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in theory,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론상으로 봤을 땐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to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그러니까 전문 인력 지금 의대만 봐도 의사들만 5년, 6년 막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을 함양하는 거, 개발하는 거는 이제 고등교육만 가능한데 그런 고등교육의 팽창이 저기서 student은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당연하다라는 뜻이야. 당연하다. 그러니까 논리적 추측을 할 때 쓰는 게 should예요. 뭐 문법으로 문제로 출제될 것 같진 않으니까 이제 원리만 좀 설명해 드리는데 어쨌든 should manage the role of examinations. 그래서 시험에 우리 시험 치는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이런 시험을 치는 것의 중요성을 줄여줄 거라고 당연히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 봤을 땐 in the selection and control of students. 그냥 학생들을 이제 선발해야지 똑똑한지 수능을 그래서 보는 거잖아. 똑똑한지 확인하려고. 그 이제 아이들을 우리 입맛대로 맞춰서 기르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역할을 줄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콤마하고 initiating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분사구문으로 사용이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을 줄였으니까 initiating approaches to assessment. 그럼 시험 치는 이유가 애들 평가하기 위한 건데 평가를 하는 새로운 뭔가 접근법을 initiate 새로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분사구문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which 이 평가 같은 경우는 enable 가능하게 해준대요. lifelong learning 평생의 학습을 당연히 평생 학습해야죠. 왜?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은 한 번에 1년, 2년 만에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 시험으로 하려면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이거 몇 년, 몇십 년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시험은 별로 필요가 없고 계속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평가와 그런 것과 관련된 접근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ssessment for learning and a focus on feedback.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그래서 그 새로운 어프로치 접근법이 뭐냐? 피드백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사가 딱 보고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튜터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시험은 근데 객관식 시험이나 주관식 시험은 그냥 시험 보고 그냥 땡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나서 이 시험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이런 추가적인 러닝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러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피드백이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문 인력을 정치적인 목적, 의도를 가지고 더 많이 인재를 육성해야 돼.
그런 이유로 이제 고등교육을 대중 시스템에다가 안착을 시켰으면 그럼 당연히 이제 시험을 안 보고 이런 피드백을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너네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 전형들이 우리 때는 없었던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이런 거, 막 학생부 보고 면접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뽑는 거잖아.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성적을 줄 세우지 말고 이렇게 다양성이 중요해진 시대에, 창의성이 중요해진 시대에 다 똑같은 시험으로 줄 세워서 창의성 말살시키면 그게 뭔 의미냐 하고 생긴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뭐다? In reality, socio-political changes to expand higher education. 그래서 이런 고등교육을 더 확장시키는 사회정치적인 변화가 have set up, 여기서 주어는 changes니까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have set up a field of contradictions. 그래서 모순의 장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모순 덩어리라는 거죠. For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 특히 뭐 하는 데 있어서 평가 시스템에 있어서 애들을 시험 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피드백이 더 중요하잖아. 그럼 그러니까 소위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정성평가죠. 정성평가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했다? 정량평가가 더 확산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효율적인 교육을 추구하느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정량평가의 비중이 늘었다. 그래서 정량은 왜 이걸 죄송해요. 이거 퀄리테이티브가 아닌데 이거 왜 퀄리테이티브 했지? 정량은 양을 정하는 거니까 이거 Q예요. quantitative라고 해야 돼. quantitative가 정량이고 이 qualitative는 정성이야. 이거 제가 반대로 썼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quantitative라고 쓰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량 평가의 비중이 역설적으로 늘어나 버렸다. 자, 이거 필기 다시 고쳐서 해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mass higher education requires efficient approaches to assessment. 그래서 이런 오히려 대중고등교육이 이런 효율적인 접근법이 더 필요했대. 평가하는데. 왜냐면 생각해봐. 고등교육의 피드백이 중요한 거 누가 몰라. 근데 문제는 뭐야? 애들 참여를 계속하니까 떼굴 수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럼 한 선생님이 평가를 책임져야 되는 애가 막 30명, 40명, 50명 이래버리면 피드백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효율성 때문에 그리고 계속 참여율이 올라간다는 이제 역설적인 증가 현상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평가 방식을 고수하는 거 아닌가. 이건 이제 제가 이걸 읽고 그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한 거예요. 근데 그런 추론도 이제 충분히 할 만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Such as examinations and multiple choice quizzes. 저게 이제 객관식이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수능 없애려고 해도 수능이 안 없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것 때문이겠죠. With minimalist, impersonal or standardized feedback.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완전 객관적이면서 표준화된 피드백이 있는 그런 객관식 시험을 포함한 이런 정량 평가들만 계속 아직도 쓰고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often causing, 제가 이렇게 하고 콤마하고 또 분사구문 나왔네. 자, 분사구문 두 번 나왔으니까 이거 문법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cause는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죠. Students to focus more on grades than feedback.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그냥 거기는 그냥 우리나라의 수능 같은 거 그냥 보고 그걸로만 대학 줄 세워서 딱 보내거든요. 그죠? 근데 또 정작 노벨상은 일본이 더 많이 타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참 어려운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in contrast, the relatively small numbers of students in elite systems in the past. 과거에 엘리트 시스템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는 당연히 애들 별로 없잖아. 소수 정예로만 했으니까 allowed for closer relationships. 그래서 더 가까운 관계가 가능했었다는 거죠.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이 더 원활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얘가 더 유리했고 얘가 더 나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효율성을 추구하느라 오히려 교육의 퀄리티가 개박살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오히려 대중교육의 확산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됐다라는 말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With formative feedback shaping the mind's academic skills and even the characters of students. 자, 이거 with는 with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shaping이 지금 여기에 분사로 쓰여서 formative feedback은 의미상의 주어로 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을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정리 바로 하고 끝내죠. 자,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꼴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면서 참여율이 급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시작된 고등교육의 박사는 정성평가의 보급이 이론상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급증하는 학생 수로 인하여 효율적인 평가 방식을 고수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량 평가가 주를 이룬, 그러니까 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 고등교육의 확산은 오히려 정량 평가 방식을 고수하게 하여 엘리트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의미에서 오히려를 역설적인이라는 단어에 paradoxically를 잡아 드릴게요. 고수하다는 계속 붙들고 유지하는 거죠. cling to 같은 거 쓰면 돼요. cling to 내지는 adhere to. 알겠죠? 그리고 질은 quality라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8번 지문은 내용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이제 지문에 없는 내용들까지 연결해서 확정적으로 추론시켜서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렸으니까 내용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빠삭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모의고사는 8지문 다 봤고요. 이제 여기서 정리 다 되면 이제 앞으로 9번 지문부터 해서 10월 모의고사도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아시스 게을리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다 해야 되는 건 두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꼭 다 해서 오세요. 수고했습니다.